예,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네요. 한국 영화고요. 원래는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극장 개봉을 못하고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콜. 이충현 감독님의 콜. 이충현 감독님이 단편 영화 출신 감독으로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데뷔작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감독이에요. 이충현 감독이 굉장히 젊은 감독이거든요. 1990년생. 서른이네요, 서른. 박신혜 씨랑 동갑이래. 아, 그래요. 예. 몸값이란 영화였어요. 몸값. 이 영화가 아마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면서 아마 굉장히 스타 감독이 된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다 뭐 아이돌 못지않은 뭐 아이돌 뺨치는 외모의 감독이다.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전 배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잘생겼더라고요. 예. 아유, 우리 닥스님은 영화 감독 데뷔해도 이런 걸로는 마케팅도 안 되고 어떡하냐? 그래도 왜 유튜버 중에서 가장 잘생긴 유튜버로 명성을 떨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닥두님이. 유튜버 중에서 진짜 외모 못났죠.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영화 친구가 한 말이에요. 댓글 찾아보시면 있어요. 닥두님 유튜버 중에 제일 못생겼지만 사랑해요. 근데 파고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제 새로운 댓글들이 많이 달리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 댓글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왜 욕하세요만 있지. 제가 보기에 잘생겼어 이런 댓글은 하나도 없어요. 예, 이충현 감독님 몸값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거 지금 한국에서 볼 방법 없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그럼 주영아,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왜요? 그냥 17만 원에 일반 원조교재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7만 원이요? 제가 아다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스포일러까지 깐 글이 읽었어요. 스토리만 보면 재기발 나라더만요. 박찬욱 감독 냄새 좀 나요. 소재가 원조교제, 여고생과 원조교제하는 한 남자와의 그 긴장감 넘치는 호텔방에서의 대화를 중심으로 다룬 여기까지만 보면 원조교제, 여고생의 몸값을 다루는 영화 같은데 반전 깜찍하더만. 장르 영화 팬들이 좋아할 만해요. 근데 어쨌든 그 단편 몸값으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콜 이 작품이 나올 때부터 그 단편 영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극장 개봉은 못하고 넷플릭스로 직행을 했습니다. 제작사인 용필름이 이제 이충현 감독님이 몸값 찍고 나서 바로 상업 영화를 시키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중간 단계로 이제 권유를 했던 게 정지우 감독이 침묵의 시나리오 작업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거를 또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는데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원작이 어떤 작품이죠? 크리스님 조사 좀 해오셨나요? 푸에르토리코 영국 합작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더 컬러라는 제목인데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설정은 비슷해요.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다른 시간대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또 미래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뭐 기본 설정은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한국 영화 콜은 약간 투톱 주연으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과거는 거의 전화상으로만 알 수가 있고 거의 현재 위주로 가죠. 그러면 일단 영화 스토리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원작과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박신혜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서연이죠. 서연.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와요. 대충 환경을 보면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고 아버지는
불의의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고 집에서 살기 싫었겠지. 아픈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 집이 불타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잖아요. 근데 낯선 전화가 계속 오는데 이상해. 어떻게 여자가 전화를 거는데 자신을 영숙이라고 밝히는 바로 전종서 씨가 연기하는 영숙 이라는 낯선 여자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 근데 말하다 보니까 영숙이 자기랑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20년 전 어린 시절 서연이 이 집에 이사 오기 바로 직전에 살았던 여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친분을 쌓아가죠. 매개체는 서태지. 영숙이가 서태지를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 나오지 않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태지 노래도 들려주고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영숙이가 자기가 이 집에서 이사 간 다음에 바로 이사 오는 게 서연네 집이고 그 집에서 화재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영숙이가 그 화재를 막아주는 거야. 그 어때? 서연 아버지가 살아나네? 무덤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현재 아버지가 살아납니다. 죽은 적이 없었던 걸로 되죠. 죽은 적이 없었던 거죠. 백투더퓨처에서 많이 봤잖아. 백투더퓨처에서 아버지랑 엄마랑 연결 안 되려고 그러니까 마티 손막 없어지잖아. 근데 다시 연결되니까 다시 생기잖아. 그거보다 정말 찐따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아버지로 바뀌죠.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나면서 아니죠. 죽은 적이 없었던 거지. 아버지가 죽은 적이 없어지자 서연은 엄마, 아버지와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영숙 알고 봤더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라이예요. 완전히 미쳤어요. 그 검사 결과도 나오죠. 사이코패스죠. 예. 그러면서 영숙이 돌변하면서 서연의 과거가 통째로 바뀌면서 결국은 현재까지 그 영향이 미치면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연의 과거와의 투쟁이 영화 콜의 핵심 내용입니다. 큰 틀은 원작하고 같죠. 콜러도 거의 유사하죠. 절반만 유사하죠. 예, 근데 콜러하고 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영숙에 해당하는 미친 여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체감하려면 미친 여자라고 그러면 안 되고 미친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방송이 너무 저질이 되기 때문에 미친 여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의 여주인공하고 통화하는 그 미친 여자는 원작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다만 이제 막판에 그녀가 나이가 들어 현재의 모습으로 여주인공을 공격하는 지점이 좀 보이죠. 중간에 잠깐 실루엣으로 한 2번 정도 나오긴 하죠. 더 콜러, 원작 콜러도 사실 소재가 신선한 건 아니에요. 일종의 타임 트래블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타임 링크라고 하는 타임 게 링크. 예,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는 한국 영화도 있지. 10월의 동감. 동감이 또 유사한 영화 프리퀀시하고 같은 해에 나왔죠. 그렇죠. 해외 영화로는 프리퀀시가 거의 같은 해에 나와서 아마 두 영화는 서로 표절 관계는 아닐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드라마도 하나 있죠. 시그널. 시그널. 그렇죠. 시그널. 시그널도 유사하죠. 근데 원작 콜러는 프리퀀시하고 유사해요. 프리퀀시는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과거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면서 아버지를 살리려는 노력의 과정. 과거의 아버지를 살리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과거가 없어지면서 다시 아버지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콜러도 그거 유사해요. 현재의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과거의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 조언을 주죠. 그러면서 현재의 자신을 공격하는 그 미친 여자를
과거 단계에서 제거하려는 큰 맥락은 그렇죠. 사실 콜은 원작인 콜러보다 프리퀀시 쪽에 훨씬 더 가깝죠. 특히나 영화 속에서 꽤 많은 특수 효과가 사용이 되는데 그 특수 효과 사용 부분은 프리퀀시에 나오는 효과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죠. 효과적인 면은 그런데 저는 영화 설정은 오히려 원작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프리퀀시의 하이라이트는 현재를 바꾸기 위해 일종의 자기와 교류하고 있는 과거의 아버지에게 계속 미션을 주는 거잖아요. 콜러가 그 부분과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콜은 그렇게까지 유사하지는 않아요.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할 수 있어도 제 말이 맞죠? 아니요. 죽여버릴까 저거 그냥. 예. 그리고 원작 콜러는 저도 여기 녹음하기 직전에 봤는데 영화 되게 깔끔합니다. 예. 딱 주인공에만 집중을 하고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수 효과도 별로 없고. 원작인 콜러 같은 경우는 제가 꽤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영화고 영화 정말 쓸쓸하죠. 엔딩 부분에. 딱 엔딩을 보고 나면 이 영화는 현생의 지옥이라는 세븐의 마이너 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요? 난 동감이 안 되는데. 엔딩은 뭐 쓸쓸하다고 하셨는데 난 통쾌하던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소름 끼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나만 통쾌했나? 소름 끼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주인공이 결국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그 자신의 삶 자체는 완전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아. 난 오히려 마지막에 감독이 의도한 건 주인공의 각성 같아 각성. 예, 그래서 원작 콜러는 영화 굉장히 깔끔하고 러닝타임 길지도 않고요. 뭐 과도한 감정이입 이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를 바꿈으로써 현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뭐 각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지점에서 영화 되게 깔끔하고요.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메이크를 했어요. 혹시 크리스님 뭐 이거 감독이 제안한 건지 아니면 제작사에서 이 감독에게 이 작품을 맡긴 건지는 자료가 없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시나리오를 그 제작사 용필름 쪽에서 이제 개발 중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맡긴 거네. 예, 그래서 다른 버전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걸로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작사에서 개발한 거면 제작사에서 판권 사서 감독을 고용한 거죠. 그래서 당신의 버전에 맞게 각색해라. 그렇게 했겠네요. 예. 시사회 때 영화 평이 뭐 괜찮았어요.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 이거 시사회 했거든요. 평이 괜찮았는데 정작 공개되고 나서는 좀 평이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너무 욕심이 과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거와 현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타임링크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이 타임링크라는 개념을 사실 이거 영화적으로 풀어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과거의 사건이 바로 현실의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은 뭔가 시간축이 엉클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앞뒤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원작인 더 콜러 같은 경우는 사건의 규모를 그렇게까지 키우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모순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보호 장치를 했는데 이 콜 같은 경우는 닥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이 좀 야심이 좀 지나치지 않으셨나. 규모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이 설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순점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의 핵심은 이 시간대가 단일하다는 거죠. 단일하다. 그러니까 다중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임 링크물에서는 그게 전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중우주라면 내가 과거를 바꾸더라도 나의 현재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또 다른 시간대가 형성이 돼서 또 다른 우주, 일종의 멀티버스가 되는 건데 타임링크 영화들의 공통점은 내가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끼쳐서 현재를 바꾸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현재가 바뀌잖아요. 그 지점에서
사실은 그 눈앞에서 바뀌는 현실, 과거의 사건의 변화로 인해 눈앞에서 바뀌는 현실이 요런 영화의 핵심이죠. 타임링크물에.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진행하면 돼. 예. 그 굳이 동의를 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예. 아니기 때문에 너무 동의를 구한 눈빛을 보이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예 그렇습니다 해버렸네요. 그래서 그 프리퀀시에서 가장 그 타임링크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인공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과거에 그 책상 같은데 이렇게 글씨 쓰는 게 현재 자기 책상에 그대로 남아 있는 장면. 그게 이제 바로 타임링크 영화의 핵심 장면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판타스틱하게 묘사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사실 타임링크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고 타임 트러블 영화가 많으니까 그렇다 해도 이들 영화의 공통점은 어쨌건 서스펜스거든요. 긴박감. 긴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사건을 인식하는 단계, 이거는 필연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해하는 단계를 지나서 실시간으로 나의 상황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하는 급박한 단계로 영화가 구성되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영화 속에 장가지들을 많이 쳐낼 필요가 있는데 이 영화 속에는 장가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영화의 꽤 중요한 요소로 쓰였을 법한 무속적 개념들. 분명히 영화 중반 이후까지도 전종서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에 뭔가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중반 이후가 되면 사라져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장가지들 그리고 사건들을 너무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영숙, 미친 여자, 영숙의 캐릭터가 무당인 엄마에 의해서 굉장히 학대받는 캐릭터로 나와요. 사실상 엄마가 원래 역사에 의하면 죽이죠. 바로 무당인 엄마가 영숙이 악령이 씌었다고 계속 괴롭히기도 하고 결국은 죽이는 것이 원래 역사인데 주인공 서연의 조언에 의해서 영숙이 그걸 알아차리고 자신이 죽는 사건을 막아버리죠. 근데 이 스토리에서 굳이 엄마의 직업이 무당이라는 게 중요한가? 직업이 없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실 집에서 학대하는 계모 그렇게 나오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감정이입하긴 더 쉽지. 저는 무당이 직업이라서 비중이 더 높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문득문득 뭐 약간 미래를 보는 장면인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게 어떻게 이 사건하고 꾸준히 끝까지 가겠구나 했는데 그게 비중이 갑자기 싹 사라져가지고 진짜 왜 무당으로 했을까?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영화의 내용을 보고 좀 억지로 추측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전까지 나름대로 딸을 돌봐주는 것처럼 보이던 어머니가 갑자기 딸을 살해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니까 이 살해의 동기를 뭘로 만들어야 되지라고 고민하던 과정에 뭔가 무속, 신비한 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굉장한 살인마가 될 수 있다라는 미래를 본 어머니가 그 미래를 우려해서 딸을 눈물을 머금고 죽이기로 한다. 그렇게 설정을 부여하자라고 생각해서 그 설정을 붙여놓은 느낌인데 정말 그 목적 외에는 아무런 용도가 없는 그야말로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억지로 끌어들인 설정이 돼버린 거죠. 감독의 의도는 저거 같아요. 사실은 서로에게 한 번씩 도움을 주잖아요. 서연은 영숙의 죽음을 막아주고 영숙은 서연의 아버지를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따뜻한 감성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영숙이 미친 여자라는 게 밝혀지면서 한번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지점이 너무 빨라. 차라리 그 지점,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루즈 하더라도 과거의 영숙과 현재의 서연이 뭔가 교류를 좀 하고 둘의 따뜻한 장면들이 한 10분 정도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영숙이 미친 여자라는 게 영화에서 너무 빨리 밑장을 까버리니까 엄마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터닝 포인트가 아니고 영숙이 그냥 원래 미친 여자였고 엄마는 정상이었는데
엄마가 바로 영숙이 미친 사이코패스인 영숙을 악을 제거하려던 목적이 그냥 영화 처음 볼 때부터 드러나요. 예. 사이코패스라서 갑자기 돌변한 거 아닐까요? 갑자기 막 욕하잖아요. 아마도 왜 타임링크라는 현상이 발생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무속을 끌어들이고 초자연적 현상을 끌어들인 것 같은데 이전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태양풍에 의한 그렇죠. 이 시간 엉킴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설정이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콜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살고 있는 이 여자의 엄청난 집착이 이 타임링크를 발생시킨 것처럼 나오거든요. 이 한국 영화 더 콜에서는 그럼 무엇으로 할까? 그걸 찾다가 결국 무당과 무속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끌어들인 것 같긴 한데 설명도 되지 않을 뿐더러 중간에 은근슬쩍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그 닥터님 말씀처럼 왜 타임링크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이제 엄마가 무당이라는 거 뿐인데 꼭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장르 영화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설명 없이 전종서 씨가 연기한 캐릭터를 방금 파고님이 얘기한 것처럼 둘이서 친해지게 만들었다가 우정이 금이 가는 순간에 뭔가 그렇지. 광기가 발생한다. 이러면 굳이 이런 거 찾아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감독님이 이것저것 다 넣고 싶어주셨나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영화 한 3분의 1까지는 좀 오컬트적 요소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영숙이 엄마의 어떤 살해 시도에서 벗어난 이후부터는 정말 사이코패스로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그리고 심지어 서연의 과거에까지 위협을 가하는 또 그런 전형적인 뭐 미저리풍의 미친 여자 이야기로 돌변을 해요. 이런 것들을 소품으로 잘 만들면 정말 재미있게 나올 수 있는 게 미래를 아는 과거의 나라는 설정이면 사실 전능자의 입장이거든요. 내가 전능한 입장에서 너를 이 길로 보낼 수도 있고 이 길로 보낼 수도 있는 이런 전능한 힘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틀 안에 가둬놓고 계속 조작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흔한 가정폭력에 의해 살해당하는 캐릭터를 묘사했어도 오히려 더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꼭 미래를 바라보는 엄마의 예지 능력에 의해서 영숙을 죽이려 했다. 하여튼 과한 것 같아. 아니면 어떤 진정한 악마의 탄생을 그리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영화는 그 터닝 포인트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영숙의 잔혹한 행동이 영화를 지배합니다. 사실상 박신혜 씨보다는 전종서 씨가 영화를 이끌어 나가죠. 이 영화에서는. 콜러 원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작에서는 뭐 거의 화면에 등장도 안 했지. 얼굴 한 번 안 보여주잖아. 사실은 얼굴 한 번 안 보여줬기 때문에 더 무서웠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예, 덕분에 이 영화를 칭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종서 씨의 연기 같아요. 미친 여자 연기. 아니 초반에 딱 보는 순간 아니 저 누님은 예전 쌍팔년도의 그 흑장미파 보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에 그런 터닝 포인트를 두려면 초반에는 좀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야 이 여자 또라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잖아. 보통 이야기를 구성할 때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걸 극단까지 밀고 가서 엔딩에서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콜 같은 경우는 그 엔딩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콜이 원작인 콜러나 프리퀀시와는 굉장히 다른 지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주인공 서연이 그 정체를 몰랐던 영숙 정체를 알았다면 안 살려줬겠지. 죽게 놔뒀겠지. 영숙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장면을 제외하면 거의 과거 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콜러에서는 사실 그 주인공이 그 과거의 그 미친 여자가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인질로 잡다 보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과 통화를 하면서 너 빨리 저 여자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의 소통을 해서 범인을 잡도록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지 않도록 만들고 프리퀀시는 현재가 과거에 개입하는 형태죠. 그런데 콜에서는 서연이 과거 사건에 거의 개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사건은 그냥 과거 사건대로 그냥 흘러가요. 어떠세요? 난 이 지점에서 서스펜스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원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콜러에서는 분명히 통화는 일방향이거든요. 일방향이었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건 역시 과거에서 전화가 걸려와야지만 그 순간에 개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콜에서는 분명히 영하 3분의 2 지점까지는 통화가 일방향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쌍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일단 틀 자체가 깨져버린 거죠. 처음에 일방향일 때는 분명히 개입을 하는 게 불가능했었고 개입을 하더라도 과거에서 전화가 왔을 때 또는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걸려온 전화에 뭔가를 할 때 그런데 그게 갑자기 후반으로 가면서 쌍방향 통화가 되면서 그런 모든 설정들이 엉클어지고 깨지다 보니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또는 조건들이 다 사라져버렸던 그런 느낌이 크죠. 그리고 콜이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말이 많은 게 에필로그 같아. 에필로그. 영화가 어쨌든 마무리가 된 이후에 마무리가 되자마자 또 그것을 뒤집는 일종의 반전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또 네티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근데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한 30분 회의를 했는데 아무리 끼워 맞춰도 말이 안 된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에필로그가 진짜 현실이고 에필로그 직전 엔딩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본 다른 엔딩이다. 하나는 영숙의 입장에서 본 엔딩이고 또 하나는 서연의 입장에서 본 엔딩이다. 그럼 다중우주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뭐 설명이 안 되지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단일 우주의 법칙이 깨져. 타임링크의 법칙이 깨져버린다고. 그게 문제야.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의 시간대가 현재까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 영화의 그 에필로그는 그거를 깨. 일종의. 스포일러를 최대한 자제하고 얘기하자면 영화 초반에 박신혜 씨 그 가족의 아주 행복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영화 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박신혜 씨가 영화 내내 유일하게 행복했던 지점을 그나마 그 한 조각이라도 잡으려는 그 어떤 바람, 그걸 환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그러게. 그러니까 왜냐면 에필로그 장면이 등장함으로 인해 그 에필로그 이전에 나오는 엔딩 요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끼워 맞춰도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닥터님 말씀처럼 엔딩 자체가 일종의 환상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주인공의 환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나태한 영화적 장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거 엔딩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에필로그. 저는 되게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유치하다고 좀 느꼈고 감독님이 좀 장르적 쾌감을 주려고 너무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예. 초반에 30분 정도 막 저희가 엔딩 가지고 회의할 때 제가 오만 소리 들어가면서 오만 가능성을 검토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개 욕만 먹었지. 예. 개 상욕만 먹었지. 욕 엄청나게 먹고 또 저 스스로도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끼워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 만들어진 거다. 이 감독님 같은 경우 이전작의 그 단편 영화에서 굉장히 멋진 반전으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 기억들이 좀 도구로 작용한 게 아닌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반전을 한번 선보여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좀 무리수를 낳은 게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그 박신혜 씨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엔딩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닌가 봐요. 버전이 그랬을 것 여러 개 같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의를 많이 했대요. 근데 결국은 뭐 이걸로 돼서 뭐 약간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게 제일 여러 사람이 뭐 선택한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인 감독이 이제 실수하는 지점이나 이제 제작사와의 이제 불협화음까지는 아니고요. 의견 차이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리지널 엔딩으로 끝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감독은. 근데 이제 제작사나 이제 시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끝나면 밋밋한데 이렇게 하면 너무 단촐하지 않아? 뭐 하나 후반부에 하나 좀 센 거 하나 주면 어때? 한 방이 세지. 이렇게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높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신혜 씨도 아는구만. 결국은 감독이 끝까지 못 밀고 나간 거지. 자기 확신이 없었던 거지. 그렇게 되면서 영화 촬영 도중에도 그렇게까지 결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는 건 그 누구도 여기서 뭐 어떤 결말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찍지 않았단 얘기 아니야? 뭐가 임팩트가 있을까? 뭐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예. 엄청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적 장치 같아요. 영화적 장치. 결국은. 근데 저희 4명의 공통된 의견은 영화의 틀을 깨버린다. 많은 네티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화의 설정도 깨뜨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하는 안 좋은 엔딩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에 자신이 없을수록 클라이막스가 길어지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반전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재미는 있죠. 반전이 생각지도 못했던 뒤통수 맞는 재미는 있는데 난 여기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제가 대표적으로 반전 때문에 영화가 잘못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저 미스트거든요. 미스트 하면 유튜브들 봐요. 다 뭐 충격적인 마지막 뭐 1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미스트의 반전은 그 영화를 읽는데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는 그 마지막 반전 없어도 그냥 충분히 좋은 영화였을 거예요. 미스트야말로 정말 정직한 영화고 최근은 아니죠. 한 20년 됐죠. 영화의 반전 강박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정직하면서 재밌는 영화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미스트 원작에도 그 반전이 없죠. 원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화 미스트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미지의 시간대와 연결되면서 미지의 공간과 연결되면서 괴물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 건물 안에 인간들의 군상을 메인으로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 반전이 뭐가 중요하냐고. 없어도 상관없지. 물론 충격은 받지. 재미는 있지. 그리고 미스트 같은 경우는 그게 반전이라 할지라도 논리적 결과거든요. 사실 거기서 그거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최근 영화들은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반전을 위해서 영화를 희생한다는 느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콜 같은 경우가 대부분 아마 지금 보신 분들이 이 결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어떻게 연결을 하든 말이 안 된다. 어떤 설정을 우리가 유추를 하든 잘못된 설정이다. 그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면 그게 있죠. 예전에 이휘재 씨가 나와서 자, 선택하시죠. 당신의 선택은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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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래 선택했어 이거지 결정했어 나 예.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엔딩은 무엇입니까? 라고 감독이 묻는 영화라는 뜻인 거죠. 저는 오히려 닥터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엔딩을 환상으로 보고 진 엔딩 찐 엔딩이 마지막 에필로그다. 그게 사실은 제일 쉽지. 예.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아까 회의할 때 파고님이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좀 구차해. 가능은 해, 가능은. 이 영화야말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그 부분. 결국 괴물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다가 감독이 뭐 없으니까 전작이 단편 빼고는. 근데 지역에서 이상하게 이 영화의 배경이 화순 지역으로 나오거든요. 광주 옆에. 화순이라는 지명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등장을 해요. 한 2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또렷이 화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과거 5.18이나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어떤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 인해 현재 사회까지 미치는 어떤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진짜 과대망상도 했었어요, 저는. 예.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읽을 만한 여지도 꽤 있는 영화죠. 그래서 양측에서 다 생각을 해봤어. 이게 그런 정치적 의식을 가진 감독이 만들 건가? 아니면은 반대로 정말 일베 성향의 감독이 만든 걸까? 이게 이리저리 다 끼워 맞춰 봤는데 잘 맞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어떤 영화를 보고 이거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맞는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이드 이론을 가지고 영화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프로이드의 이론 자체가 그만큼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럴 수 있죠.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영향을 받은 가운데 그 영향이 무의식적으로 영화 속에 드러났는데 그게 파고님이 읽어낸 그런 방향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진지하게 영화를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배우 얘기해봐요. 배우. 어때요? 박신혜, 전종서. 여기 배우분들 다 훌륭했습니다. 전정서 배우의 연기야 워낙 캐릭터 자체가 강하고 인상에 남을 수밖에 없는 배역이었다고 생각해요. 박신혜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본 느낌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과거의 사건에 휘둘리기만 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으로는 꽤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는 너무 징징거리기만 해서 별로였는데 캐릭터 자체가 별로였어. 저는 박신혜 씨 욕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뭐라고 욕했지? 시발려나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네. 변태. 아니, 저는 엔딩 부분에 후반부 부분에 하이라이트에 콜러처럼 과거 어린 시절에 자기하고 조금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좀 개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과거에 자신의 엄마하고 통화를 했든가. 그래서 과거를 자기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조작을 함으로써 현재의 자신의 위기로부터 모면하는 그런 서스펜스가 오히려 저는 원작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이 그냥 이 영화에서는 과거에 벌어지는 일을 전화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냥 비명 지르는 게 전부잖아요.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스가 떨어져. 너무 수동적이야. 정말 어린 주인공이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박신혜 씨가 징징거리는 거 1시간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변태야. 너 그 눈물 이렇게 막 핥아먹고 싶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확실히 박신혜 씨가 인성이 착한가 봐. 그 욕은 전종서 씨가 진짜 찰지게 아유 찰지게 하죠. 굉장히 찰지고 그 특히나 요즘 한국 영화의 여배우들의 그런 센 대사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 전종석 씨가 욕하면 막 일종의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예. 저는 만약에 직접 만나면 사인 받으면서 저한테 욕해달라고 해주고 싶어요. 욕해주세요. 그 전종석 씨 이게 무슨- 뭐라고 이 씨발 새끼야 막 이런 거. 감사합니다. 전종서 씨가 하는 역할이 얼핏 많이 하는 그런 역할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역할 하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아유, 그럼요. 정말 하기도 싫은 역할이거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 냉장고 씬에서 이제 오정세를 보면서 싹 돌변할 때 그 미묘한 표정 연기가 진짜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전혀 아쉬워. 네.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강강이라
중간에 특히 오프닝 아까 말씀드린 터닝 포인트까지는 광기를 좀 눌러줬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좀 더 감정이입을 하지. 처음부터 전종석 씨 목소리 들을 때부터 아 저거 미친년 저거 미친 여자라는 게 느껴져. 잘 만든 스릴러들이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요. 처음에 쭉 가다가 갑자기 광기를 터트린 순간 관객들이 막 질겁을 하게. 결국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전정서 씨 연기가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봐요. 정말 처음에 전화 목소리 들을 때부터 순간 시겁하거든요. 뭐야 이건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너무 끝까지 가면서 계속 일관되게만 유지하니까 사실은 영화 엔딩쯤 가면은 내성이 생겨버려요. 미저리만 봐도 따뜻한 지점이 있어요. 캐시 베이츠 초반에 등장할 땐 첫 등장하는 그런 지점들은 망치 들기 전까지. 망치 들기 전까지 따뜻한 감정이 있잖아. 그랬을 때 망치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는 거지. 따뜻한 지점이 있죠. 물 끓일 때. 아,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닥터니 갈굴 때 갈구고 따뜻하게 해줄 때 따뜻하게 해주고 그 그런 거 아니겠어? 반응이 유튜브 댓글로 확 오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유튜브 접어야겠네. 따뜻하게 예.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그 닥터님이 나를 못 떠나잖아. 내가 맨날 상욕하다가도 한 번씩 밥 먹여, 술 먹여, 따뜻하게 인생 조언해줘.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예. 저는 이 영화 더 콜 분명히 좋은 지점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파고님이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이 영화의 등장인물 전정서 씨와 박신혜 씨는 사실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양가 감정을 가지고 더 좋은 세계를 원하는 사람과 끔찍한 세계를 자기도 모르게 몰아붙이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 두 방향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전종서 씨가 만들어낸 사회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어떤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던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화가 장르적으로 덜커덕거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너무 묻혀버리지 않았나. 닥터님 말씀처럼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로 봐도 이 영화는 해석이 가능한 게요. 과거에 있는 전종서는 실제로 부모가 엄마가 무당인 엄마가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있고 현재의 서연은 언뜻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으로 인해 엄마를 그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두 가지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그럴싸하겠네요. 예. 그래서 영화에 구멍들이 좀 많습니다. 그 구멍들이 많아서 곡성처럼 그 구멍들을 메꾸면서 영화를 해석하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벌써부터 아마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올 거야. 이 영화의 해석에 관련된 뭐 그런 타이틀 있잖아. 콜의 숨겨진 의미 뭐 이런 거 유튜브 많이 있잖아. 엔딩의 진실. 엔딩의 진실. 그런 거 조회수 뭐 한 100만, 200만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올리는 거 조회수 한 1000 나오겠지. 이렇게 심도 깊게 얘기해봤자. 예. 많이들 주변에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 유튜브. 우리 팟캐스트. 예. 근데 뭐 하여튼 공통적으로 전종서 씨 연기는 진짜 볼만하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작품인가? 그 전에 또 출연한 게 있었나요? 버닝. 버닝 말고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이냐고. 그 전작이 아마 단편일 겁니다. 네, 단편이고 두 번째 장편 영화인데 전종서 씨는 유한 연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사실 두 작품 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되게 이미지랑도 잘 어울리는데 이런 연기 말고 저는 그냥 멜로 같은 거 한 편 해서 다른 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저는 전종서 씨가 캐리 한국판을 연기해도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리 한국판이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 진짜 그거는. 크리스가 되게 전종서 씨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네. 두 편 찍었는데 한 편은 벗는 역, 한 편은 미친 역. 연기 잘해서 좋아해요. 에이, 아까 우리랑 한 아니에요. 얘기랑 왜 달라? 예.
별점. 저는 3개 주겠습니다. 저는 2개 반입니다. 숨은 의미나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역시 영화의 여러 가지 설정에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못 살려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뭐 일단 여성 대 여성이라는 게 나름 신선했어요. 남성 대 남성이나 맞아요. 네. 남성 대 여성이라기보다. 야, 역시 크리스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여성. 그래서 그게 좀 괜찮았고, 그리고 또 네. 나름 또 더 콜러랑 이제 차별점을 두려고 뭐 미래가 바뀌는 그 비주얼적으로 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엔 좀 과한 것 같긴 해. 너무 여러 번 나와서. 근데 그런 것도 뭐 그래도 열심히 공들인 것 같아서 저도 3개. 예. 3개. 예. 저는 그저 굳이 별점 준다면 2.75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75개 정도. 그래서 요즘 영화들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공개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 하나.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공개되는 영화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휴, 이 정도 영화에 이 정도 별점을 줘야 되나 싶은 감정도 들기도 하고, 저는 콜이 딱 그 경계에 있는 영화였어요. 예.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는데, 그래도 하여튼 2.75개에서 3개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넷플릭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들 많이 보시니까 불 꺼놓고 뭐 이렇게 가족과 봐도 무방하지 않아요. 뭐 아주 잔인하던가 무슨 뭐 배드신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정도면 꽤 잔인한데. 예? 잔인한가? 정서적으로는 좀 후벼파는 게 있죠. 예. 그리고 감독님 얘기로는 사운드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혼자 만약에 뭐 스마트폰으로 보실 거면 이어폰 끼고 보시라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운드. 이 영화 보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자막을 켰거든요. 심지어 자막을 켜고 보고 있는데 입만 뻥끗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자막에서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사운드에 신경 쓰느라 다이알로그에 신경을 안 쓰려고. 그 외의 사운드인가 보네요. 대사 외 사운드. 예. 예, 이것으로 콜 4분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